네, 오늘 리뷰할 논문은 Vision Language Action Models for Robotics A Review Towards Real World Application 입니다. 서베이 논문인데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VLA 서베이는 이미 여러 나와 있지만 이 논문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을 봤고 어떻게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하는데 서베이는 스코프,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정하려고 VLA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VLA 모델은 시각 관측과 자연어 지시를 이제 필수 입력으로 밟고 제어 명령을 직접 생성함으로써 로봇 액션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감각 모달리티는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아래 문장인데 이제 상위 정책이 미리 학습된 스킬 집합에서 단지 인덱스만 고르는 모델은 이 정의에서 이제 제외합니다. 예전에 이제 세이켄처럼 LLM이 이미 있는 스킬 중 하나를 고르던 방식은 VLA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이 이제 서베이의 경계선입니다. 이제 도전 과제가 셋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 그래서 이제 비전, 랭귀에이지, 액션 셋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셋이 규모와 다양성 양쪽에서 제한적이다. 코코 캡션 같은 웹데이터는 언어적 접지는 주지만 액션 접지가 없고 반대로 로봇 시연 데이터셋은 언어적 변이가 적거나 좁은 태스크 분포에 갇혀 있습니다. 둘째, 이제 인바디먼트 전이입니다. 인바디먼트 이제 트랜스퍼. 로봇마다 자유도와 센서와 이제 기구학, 키네마틱스죠. 기구학 구조가 달라서 서로 다른 액션 공간과 기구학 구조가 달라서 서로 다른 액션 공간과 이제 프로프리오셉션, 그러니까 자기 수용 감각, 이제 이런 관측 공간에서 동작합니다. 사람 시연을 쓰자니 이제 명시적인 액션 라벨이 없고 억지로 추론해도 형태와 의미 양쪽에서 로봇의 액션과 상당히 다릅니다. 셋째는 계산 비용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길이와 입력 차원에 대해 확장성이 나쁘고 자원이 제한된 로봇 위에서 돌릴 때 지연과 메모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논문은 대부분의 실무자가 처음부터 엔드투엔드로 학습하기보다 사전 학습 모델 위에서 태스크 전용 고품질 시연으로 미세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적습니다. 이 전제가 뒤에 권고절까지 이어집니다. 논문이 자기 자리를 이제 잡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기존 서베이들은 주로 액션 토카네제이션이나 일반적인 구조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이제 함께 다루는 풀스택 리뷰를 표방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조, 그리고 모달리티와 이제 학습 전략에 더해서 로봇 플랫폼과 데이터 수집 방법, 공개 데이터셋, 데이터 증강 기법, 그리고 평가 벤치마크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자를 위한 권고, 향후 방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피규어 1, 이게 이제 서베이 전체 구성인데 가운데 이제 VLA 모델을 두고 왼쪽에 설계 전략, 구조 학습, 오른쪽에 데이터와 로봇, 그리고 평가가 붙습니다. 참고로 이제 분류된 전체 참고 문헌은 프로젝트 사이트에 표로 공개되어 있다. 이제 3절은 이제 VLA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시간 순으로 훑습니다. 5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첫째, CNN 기반의 클립포트. 클립으로 시간과 언어 특징을 뽑아 트랜스포터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어떤 물체를 어디로 옮길지를 학습합니다. 다만 이제 CNN과 MLP 기반은 여러 모달리티를 통합하기 어렵고 확장해도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트랜스포머 시퀀스 모델입니다. 가토도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가토는 하나의 트랜스포머로 텍스트, 대화, VQA, 이미지 캡션, 게임, 로봇 제어까지 다 합니다. 다만 로봇 스킬의 목록은 블록 쌓기 같은 이제 좁은 범위에 머뭅니다. VIMA, 비마도 마찬가지로 실험이 전부 시뮬레이션에 한정되었습니다. 이제 셋째가 전환점인데, RT1이 이제 700태스크와 13만 개의 에피소드로 학습되어서 폭넓은 로봇 태스크를 통합한 최초의 VLA로 평가됩니다. 후속인 RT2는 PAM2 또 팔리X 같은 VLM을 백본으로 삼아서 이제 인터넷 규모 비전 랭귀지 태스크와 로봇 데이터로 함께 미세 조정합니다. 논문은 이 VLM 기반 설계가 이후 VLA의 표준 구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RTX는 여러 로봇 데이터로 학습하면 더 범용적인 VLA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고, 오픈 VLA 같은 이제 구조를 오픈 소스로 구현해서 RT2와 옥토를 모두 능가했습니다. 넷째, 이제 생성 모델의 도입인데, 옥토가 디퓨전 폴리시를 처음 썼고, RDT1 빌리언, 이제 디퓨전을 액션 헤드에만 붙이던 방식을 넘어서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삼았습니다. 파이제로는 팔리감마 위에 액션 엑스퍼트를 두고 플로우 매칭으로 최대 50Hz의 액션을 생성합니다. 토큰을 하나씩 만드는 대신 액션 청크 전체를 병렬로 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레이턴트 액션과 이제 계층 정책, 하이라키얼 하면 좀 최근에 보고 있는, 이제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그루트와 헬릭스 같죠. 라파가 라벨 없는 영상에서 잠재 행동을 배워서, 그러니까 레이턴트 액션을 배워서 사전 학습에 쓰고, RTH와 이제 파이 0.5, 그다음 그루트 N1이 이제 상위의 언어의 이해와 하위의 운동 실행을 나눕니다. 논문은 이 계층 구조가 현 세대의 최신 접근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규어 2, 이 연표가 지금 말씀드린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서베이의 뼈대인데, 시각과 언어를 받아 바로 액션을 내는 센소리 모터 모델을 이제 7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보는 법은 아래 작은 글씨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두 축의 조합입니다. 백본이 일반 트랜스포머냐, 사전학습 VLM이냐, 그 다음에 액션을 어떻게 냈느냐. 1번부터 3번까지가 백본이 일반 트랜스포머인 경우입니다. 1번은 이산 액션 토큰을 바로 내는 방식으로 비마, 가토, RT1. 그 다음에 2번이 뒤에 디퓨전 액션 헤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산 토큰은 이산이 이제 디스크릿 토큰은 실시간 반응성과 부드러움이 이제 부족한데, 이걸 디퓨전으로 보완을 합니다. 옥토가 대표인데, 3번은 아예 디퓨전 과정을 트랜스포머 안에 넣은 디퓨전 트랜스포머로 이제 RDT1B가 대표적입니다. 4번부터 7번은 백본을 사전학습 VLM으로 바꾼 겁니다. VLM을 쓰면 상식 지식과 인컨텍스트 러닝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번은 VLM의 이산 액션 토큰으로 RT2와 오픈 VLA가 여기 있습니다. 5번은 VLM의 디퓨전 액션 헤드, 그리고 6번은 디퓨전 대신 플로우 매칭 액션 헤드를 붙인 것으로 이제 파이제로가 대표입니다. 플로우 매칭은 추론 단계가 적어서 실시간에 유리하다. 그 다음 이제 7번, 최신에 해당하는 VLM의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VLM이 상위 정책인 시스템 2, 다음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하위 정책인 시스템 1. 그래서 최근 이제 제일 깊게 보고 있는 그루트 N1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규어 4가 이 그림 7구조를 도식으로 정리한 건데, 위 세 줄이 트랜스포머 계열, 그 다음에 아래 세 줄이 VLM 계열입니다.
그다음 이제 센소리 모터 모델 외에 또 두 갈래가 있는데 첫째가 월드 모델. 최근에 이것도 리뷰를 했는데, 월드 모델은 현재 입력으로부터 미래 관측이나 잠재 표현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서베이는 활용을 세 유형으로 묶는데, 첫 번째는 미래 영상을 생성하고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로 하위 액션을 뽑는 방식입니다. 유니파이가 대표인데, 초기 이미지와 지시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 시퀀스를 동역항 모델로 저수준 액션으로 번역합니다. 둘째는 사람 영상에서 레이턴트 액션 표현을 배우는 방식입니다. 라파가 대표이고, 이 덕분에 액션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액션과 미래 관측을 함께 출력해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GR1, 그 다음 GR2가 여기 들어갑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이자면, 영상 생성 말고 옵티컬 플로우나 특징점 추적을 쓰는 연구도 많습니다. 논문은 이것이 로봇의 인바디먼트에 무관해서 사람 시연을 활용하기에 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라고 적습니다. 이 그림이 그 세 패턴이다. 이제 그 피규어 5가 두 번째, 이제 어폴던스 기반인데, 어폴던스는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는 행동 가능성을 뜻하는 개념이고, 로보틱스에서는 물체나 장면의 행동 가능한 속성을 가리키도록 씁니다. 어디를 잡을 수 있는지,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건데, 첫째 유형은 사전학습 VLM으로 어폴던스를 먼저 추정을 하고 그에 따라 액션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복스포저는 GPT-4와 OWLVIT, 세그멘트 애니팅으로 언어 지시해서 어포던스 맵과 콘스트레인트 맵을 만들고 그걸로 NPC 기반 액션 생성을 안내합니다. 두 번째는 주석 없는 사람 영상에서 어포던스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VRB는 주방 영상 데이터셋에서 접촉점과 손 궤적을 배웁니다. 셋째, 이제 어포던스 예측 모듈을 VLA 구조 안에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클리포트, 로브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규어 6가 이 그림의 그 이제 세 패턴입니다. 이제 액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모달리티 처리 중에서도 액션 표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또 이제 보면 6갈래입니다. A번. 이제 가장 흔한 건 이제 바이닝입니다. 액션 공간의 각 차원을 보통 이제 256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 번호를 이산 토큰, 디스크릿 토큰으로 나눕니다. 문제는 토큰 길이가 길어져서 제어 주파수를 제한을 한다. 근데 이걸 완화하는 게 패스트인데, 시간 축으로 DCT를 적용을 하고 주파수 성분을 양저화한 다음 BP로 압축해서 토큰 길이를 크게 줄입니다. B번은 트랜스포머가 된 토큰을 MLP로 연속 액션에 사상하는 방식입니다. L2나 L1 로스로 학습합니다. C번이 디퓨전이나 또 플로우 매칭으로 연속 액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논문은 플로우 매칭이 추론 단계가 적어서 실시간 응용에 특히 적합하다라고 적습니다. D번은 웹규모 데이터에서 레이턴트 액션 표현을 배우는 방식이고, 2번은 통계적 이산화나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로 국면에 따라서 정책을, 그러니까 폴리시를 전환하는 대안적 표현들. 아우 코야. F번이 크로스 인바디먼트 표현입니다. 오픈X 인바디먼트가 이 문제를 처음 다뤄서 단일 카메라 입력과 언어 지시, 그 다음에 이제 7자유도 액션이라는 통일 형식으로 데이터셋을 표준화했습니다. 서로 다른 인바디먼트의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면 단일 인바디먼트로 학습할 때보다 성능이 크게 좋아진다는 핵심을 보였습니다. 시각과 언어 쪽도 이제 간단히 말을 하면 시각에서는 레즈넷 그리고 VIT가 기본이고, 클립, 시그LIP, 디노 V2가 널리 쓰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논문은 이제 클립이 지배적이었으나 시그LIP 그리고 디노 VT가 선호되는 모델로 부상했다라고 적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오디오,
이제 텍타일 3D 정보도 다룹니다. 촉각은 DIGIT, 디짓 같은 이미지형 센서라 VIT로 인코딩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음 절은 학습입니다. 세 갈래로 나누는데 지도학습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VLA가 LLM 위에 이제 세워지므로 학습은 대부분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정식화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사전 학습에는 데이터 규모가 결정적이고 후속 학습에는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해지고 데이터셋도 작은 경우가 많다. 자기지도 학습은 이제 세 목적으로 쓰입니다. 모달리티 정렬, 시각 표현 학습, 그리고 레이턴트 액션 표현 학습. 광학 학습은 두 방식인데 하나는 VLA 자체를 RL로 미세 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치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DSRL은 디퓨전 폴리시의 잠재 노이즈 공간에서 RL을 수행하는데 파이즐의 성공률을 1만 개 표본만으로 약 20%에서 거의 100%까지 높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VLA를 상위 정책으로 두고 하위 제어를 RL이 맡는다. 휴머노이드 VLA가 그렇고 나빌라라는 VLA의 속도 명령을 다리 로봇의 토크 제어로 바꾸는데 RL을 씁니다. 다만 논문은 RL을 도입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표본 비효율과 안전하지 않은 탐색, 계산 비효율 때문에 아직 시뮬레이션이나 단순화된 실세계의 설정에는 이제 머물러 있다. 단순화된 설정. 피겨 7이 두 방식입니다. 이 서베이가 따로 강조하는 기법이 그라디언트 인설레이션. 이제 무작위로 초기화된 액션 헤드에서 나온 그라디언트가 사전학습된 비전 랭귀어지 백본으로 흘러들어가면 이미 상식 지식을 담고 있는 표현을 훼손해서 학습이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절연하면 학습 안정성과 효율이 크게 좋아진다는 게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뒤에 이제 레코멘데이션에도 다시 나옵니다. 이제 2절이 서베이를 풀스택이라 부르는 이제 이유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세 갈래인데 첫 번째 텔레오퍼레이션입니다. 알로하, 이제 ACT가 나온 알로하가 대표적인데 양팔 윈도우 X 250을 두고 이걸 리더로 두고 양팔 바이퍼 X 300을 팔로워로 둬서 팔로워가 리더의 동작을 따라하며 정밀한 조작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제 모바일 알로하는 이걸 이동 베이스에 올린 건데 이 방식은 양쪽에 로봇이 다 필요하니까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애니텔레옵은 단일 RGB 카메라로 손 자세를 추정하고 오픈 텔레비전은 애플 비전 프로로 손과 머리 자세를 추정합니다. 두 번째, 프록시 장치입니다. 사람의 동작을 물리적 로봇 제어와 분리하는 겁니다. 루미가 대표적인데 고프로 카메라를 단 손잡이형 그리퍼로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고 그 육 자유도 궤적을 비주얼 슬램으로 추정합니다. 그 데이터로 정책을 학습하고 UMI를 이제 로봇에 엔드 이펙터로 장착하면 로봇이 그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때 로봇이 물리적으로 필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셋째, 사람 데이터 수집입니다.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에고4D와 에픽, 키친 같은 이고센트릭 데이터셋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규모적으로 보면 이고4D는 800명 이상의 참여자가 9개국 74개 도시에서 찍은 이제 3000시간 이상의 영상입니다. RT1은 13대의 구글 로봇으로 17개월에 걸친 13만 개의 궤적입니다. 오픈엑스 인바디먼트는 여러 데이터셋을 LLDS 스키마로 통합한 것으로 21개 기관과 173명의 저자가 참여했습니다. 드로이드는 76,000개 궤적인데 여러 플랫폼을 모은 OXE와 달리 하드웨어 구성을 표준화해서
벤치마킹에 적합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지봇 월드는 100대가 넘는 로봇으로 모은 100만 개 궤적입니다. 이제 피규어 8. 이 그림이 로봇 수집 방법, 데이터셋, 증강, 평강까지의 전체 지도입니다. 이제 로봇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 VLA 연구에서 가장 흔한 건 매니플레이터입니다. 프랑카, 에미리카, 판다, UR5, 윈도우 X, 알로아 이런 것들이 있고 보통 5, 6, 7 자유도를 가집니다. 그다음 이제 핸드바, 그리퍼, 모바일 로봇, 이제 쿼드럽 그리고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로는 퓨리에 GR1, 유니트리 G1 그리고 H1, 부스터 T1이 자주 쓰이는데 논문은 이제 사람과 닮은 형태가 사람을 위해 설계된 공간에서 동작하기에 유리하고 사람 동작 데이터로 학습한 VLA와의 호환성을 높인다. 평가는 이 서베이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VLA 모델의 평가 지표는 이제 특히 또 실세계 환경에서 여전히 잘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 로봇에서 일반화를 평가하는 건 인바디먼트 차이, 안전 문제와 재현성의 한계 이런 문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가 시뮬레이션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벤치마크는 리베로입니다. 4개의 태스크 슈트에 총 130개 태스크가 들어있습니다. 엔진별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무조코 계열의 이제 로보스트, 리베로, 메타월드, 피직스 X 계열의 아이장랩, 매니스케, 리벳벤치, 블랙 계열, V랩 계열 이렇게 이어져 있고 현실적인 이제 평가를 향한 시도로는 이제 둘이 소개가 됩니다. 심플러는 실세계 데이터로 학습한 정책은 시각, 그리고 이제 제어의 도메인 격차를 최소화한 시뮬레이션에서 평가해서 실세계 성능과 높은 상관을 얻고 로보 아레나는 7개 대학에 배치된 로봇 네트워크에서 쌍대 비교를 수행하고 중앙 서버가 집계해서 전역 순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권고 5가지인데 실제로 VLA를 올려보려는 입장에서 이제 좀 참고를 해보려고 하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A번, 다양하고 질 높은 데이터셋을 우선해라. 그리고 디스크릿 토큰보다 생성 기법을 통한 연속 액션 생성을 선호하라. 이 부분에서 좀 주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이제 부드럽고 정밀한 거동을 위해 디퓨전이나 플로우 매칭을 쓰라. B. 사전학습 시에는 그라디언트 인슐레이션을 시도해라. 앞서 말씀드린 방법인데 백본을 얼리거나 그라디언트를 이제 절연해서 사전학습 표현을 지키면 학습 효율과 최종 성능이 모두 좋아진다. C. 가벼운 적응 기법부터 시작해라. 대형 VLA의 전체 미세 조정은 계산상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GPU 클러스터가 없다면 백본을 얼린 채 액션 헤드만 미세 조정하거나 로라를 쓰라. 지금 현재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또한 참고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D. 확장성을 위해서 월드 모델이나 레이턴트 액션 학습을 도입하라. 특히 휴머노이드에서는 인바디먼트가 사람과 비슷해서 사람 영상 데이터를 사전 학습에 쓰는 게 유리한데 그런 데이터에는 액션 주석이 없으니 대리 목표로 쓸 레이턴트 액션 표현을 배우라. 2. 멀티태스크 학습을 받아들여라. 웹 규모로 사전 학습된 VLM의 표현이 곧바로 하위제에 적합하진 않으니까 어포이던스 추정이나 키포인트 검출, 미래 상태 예측, 대상 물체 분할 같은 보조 태스크를 넣어서 액션 생성 요구에 더 맞는 표현을 배우게 하라. 이거는 이제 향후 연구 방향 8가지인데 빠르게 여기 나와 있는데
참고할 만한 거는 좀 더 보면서 해보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 서베이는 VLA를 정의로 먼저 구분을 하고 그다음 모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배포까지 넣어붙이는 논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측에서는 센서 모니터 모델을 백본과 액션 헤드의 조합으로 7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월드 모델 새 유형과 어포던스 새 유형을 덧붙입니다. 학습은 지도, 자기 지도, 그냥 강화 학습으로 나누고 그라디언트 인슐레이션을 따로 강조합니다. 하드웨어 측에서는 텔레오퍼레이션과 프록시 장치, 그리고 사람 데이터라는 수집 방법, 그다음 OXE와 드로이드, 그다음에 아지봇, 월드 같은 데이터스, 로봇 플랫폼과 평가 벤치마크를 정리합니다. 이제 결론이 정리하는 4가지 핵심은 일반화를 가능한 데 있어서는 대규모 데이터셋과 사전학습 파운데이션 모델의 결정적 역할, 상위 추론과 하위 제어를 분리하는 계층 구조의 부상, 그루트 같은 경우죠. 그다음 이제 시각과 언어를 넘어선 멀티모달의 입력 중요성 증대, 그리고 힘투 리얼 전이와 인바디먼트 일반화라는 이제 지속적인 난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